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발생한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모든 경찰서 형사들이 검거에 나섰지만 경찰은 이 용의자가 출국한 뒤에야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한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상점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강도 용의자입니다. 남직원한테 뿌리고 여직원한테는 칼로 이어가면서 돈 내놔 그랬고 그렇게 해서 저기 돈 주니까 가지고 도망갔다. 범행에 앞서 용의자는 대전에서 오토바이 2대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는 도주에 쓰고 또 다른 한 대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주 경로에 미리 버려놓았습니다. 또 CCTV가 없는 곳을 동선으로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한 탓에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대전 6개 전체 경찰서에서 형사 250명이 투입됐지만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1일에야 강도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미 하루 전날인 20일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용의자는 무직으로 청소년 시절 강도 한 건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조력자 등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하루빨리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늘 밤 8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 새벽 충남 6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충남 서해안은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태안과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에는 12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과 내일은 시간당 최대 60mm, 모레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비와 강풍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심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환자 보호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형사상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교차로,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하려는데 왼쪽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교차로를 통과하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차는 충격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뒤 가까스로 멈춥니다. 구급차는 아산소방서 소속으로 당시 7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급대원과 승용차 탑승자 등 6명도 다쳤습니다. 그쪽 근처로 병원 이송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느라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인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민사상의 별도의 책임 등이 따로 따져져야 될 것이고요. 경찰은 또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시속 60km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수년간 페놀이 포함된 폐수 수백만 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폐수 처리 시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독성물질인 페놀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과 113만 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각각 자회사인 현대OCI와 현대케미칼로 불법 배출하고 폐수 130만 톤은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을 아끼기 위해 페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거부했고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환경오염도 없었고 공업용수 재활용은 폐수 총량을 줄이는 측면이 있었으며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분노했습니다. 특히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페놀과 유증기 유출 등 각종 사고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주민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먼저 18만 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 계획과 배상을 약속하십시오. 또 현대오일뱅크가 페놀 폐수 수백만 톤을 수년간 배출했는데도 이를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서산시와 충남도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계속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업 쪽에서 볼 때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 서산시는 페놀의 경우 대기 측정망 탐지 대상이 아니고 권한과 장비가 환경부에 있다 보니 페놀 배출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시료 채취라든가 그 모니터라든가 이런 체계가 갖춰야 되는데 실제 우리 권한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한편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대산산단 대기업 4곳은 지난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 안전 환경망 구축에 8천억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인류를 향한 핵 테러로 규정하고 당장 투기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감행하는 건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만 종의 생명과 주변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라며 당장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있다며 결국 3조 원 넘는 예산 삭감과 함께 R&D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하위 20%에 대해 구조 조정도 예고를 했는데요. 대덕특구 출연연 등 연구 현장에서는 사실상 연구개발 사업비가 30% 가까이 줄고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연구개발, 즉 R&D 예산이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나눠주기 사업, 카르텔까지 언급했던 만큼 100개 넘는 사업 통폐합으로 13.9%를 삭감해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걷어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가적인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이고 국회 의결 전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8년 만입니다.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대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첨단 바이오와 양자 등 전략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덕특구 등 출연연 예산도 2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 줄어듭니다. 필수 인건비와 경상비는 예년 수준이라지만 주요 사업비는 30% 안팎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성격인 연구수당 조정이나 중복되는 연구 통합도 예고돼 연구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원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손을 대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제 내용이 유사 중복된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오히려 과학기술을 퇴보시키는 함께 내놓은 제도 혁신 방안에는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 참여를 비롯해 상대 평가를 전면 도입해 해마다 하위 2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단기 성과에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처음으로 젊은 연구자들을 키우기 위한 차세대 주역 신진 연구 사업 6건을 선정해 씨앗 연구비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개 선정 과제는 해석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차세대 뉴런 원천 기술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2차 전지 등 유망한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제출한 20여 개 제안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연구원은 그동안 경험 등이 부족해 주도적인 역할 대신 지원에 머물렀던 젊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대형 연구과제로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보령시 동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다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목과 허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인 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추정하고 달아난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경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 청장의 인사조치 건의를 받아들여 신임 행복청장에 김형렬 설비조합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내정됐습니다. 을지훈련 둘째 날인 오늘 대전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 도의철도 서대전 내거리역과 신흥역에서는 역사에서 폭발과 독가스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열렸고 각 자치구에서도 테러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적의 공습 상황에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열려 국민은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며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도 중단됩니다. 오늘 새벽 4시 5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소파 제작 판매 업체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에 있던 8명이 대피했으며 해당 업체와 인근 건물 3개의 동을 태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